네, ETF 파헤치기 시간 오늘 첫 번째 ETF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ETF. 제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제 상식을 얼마 전에 배웠던 상식을 조금 더 활용을 해보자면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상품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러면 ETF 오늘 준비한 상품은 어떤 게 좀 특징인가요? 네, 방금 이제 S&P 500 관련한 ETF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워런 버핏이 아내에게 본인이 주거든 가진 돈의 90%를 바로 이 상품에 투자해라라고 했던 바로 그 상품, 워런 버핏이 사랑하고 또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상품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ETF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좋아하는 ETF기도 하고 이미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나요? 네,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기업 규모라던가 유동성이라던가 산업 대표성을 감안해서 선정한 주가 지수가 이제 S&P 500 지수인데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애플도 있고요. 아마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알파벳,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의 미국 우량주 500개 기업이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성 비율을 좀 보시면 애플이 가장 구성 비율이 많습니다. 6.8%가량으로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5.8%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아마존도 2.5% 수준으로 구성 비율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섹터 비중을 보시면 이제 정보기술 섹터가 25% 수준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 섹터가 14%, 금융이 11%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지수 투자에 있어서는 S&P 500 투자를 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만큼 다양한 섹터의 미국 우량주 500개 기업의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딱 들으니까 우량주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ETF로 보이는데 이런 ETF는 누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한 주린이 분들이 투자하기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코스피 200 ETF에 투자하는 것도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은 미국이 좀 크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성장성이 큰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또 주린이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커다란 성과를 누리는 것보다는 이제 시장의 성장성을 따라가고 싶은 분들에게 ETF, 이 S&P 500 ETF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사람마다 이제 투자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는 좀 안정적이다. 그냥 시장 상황의 수익률에 맞게 그만큼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S&P 500 ETF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 상품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지수 투자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결국의 지수는 나중에 보면 우상향하기 때문에 네.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들고 갈 상품을 찾으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S&P 500 ETF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성이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을 들고 와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ETF 지수에 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왜 저희가 지수에 투자를 해야 되죠? 시장이 많게는 1년에 10%, 정말 좋다면 40%, 50%까지의 상승률을 보인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사실 1년 수익률이 그 시장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특히나 주식 초보분들이라면 시장 수익률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때로는 이럴 거면 그냥 은행에 넣어둘 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시장 수익률보다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1년, 2년 계속해서 성공하기란 사실상 쉬운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시장의 기본적인 수익률도 따라갈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월급을 좀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P 500 ET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도 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 상품을 투자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이 상품은 꼭 주식 계좌가 아니더라도 연금저축 계좌라던가 ISA 계좌로 투자를 해서 오히려 세제 혜택을 함께 받으면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매력도가 있는 그런 상품인데 이제 앞서서 저희가 공개를 했던 거는 타이거, 그러니까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상품이었어요. 네. S&P 500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네, 물론 이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여러 가지 운용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S&P 500 지수 어떤 흐름으로 좀 보여져 있는지 좀 그래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S&P 500 지수가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마이너스 1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S&P 500 지수 지금 보이시죠? 전체적인 차트를 보신다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히려 하락하는 시점에 모아가기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하락했던 구간이 지금 화면으로 한 3번 정도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2020년에서 2002년 당시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IT 버블 당시가 있었었고요. 그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차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락폭이 가장 컸던 건 이제 2008년입니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었던 때가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큰 하락폭은 2020년 코로나 시기가 터지면서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의 커다란 하락 시기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증시는 다시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차트가 회복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 증시에 또 투자를 하면 회복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빠져도 그만큼 다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 서학개미들이 또 많다는 그런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S&P 500 지수들 상품을 그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국내에 상장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것만 해도 뭐 손가락을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품들 제가 지난 월요일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다시 복습하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앞에 있는 영어는 자산 운용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뒤에 있는 것은 상품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P 500이라고 적혀 있으면 당연히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TR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TR은 토탈 리턴이라고 해가지고 분배금을 따로 받지 않고 이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상품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TR까지 알겠는데 가로치고 H라고 적혀있는 상품도 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H는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혹시 아시는 시청자분들 계신가요? 있으시면 같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H가 붙어있는 상품은 이제 환해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해지가 무엇이냐? 환해지, 환율을 해지한다. 이제 해지가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방어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 보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상품이 바로 환해지 상품이고 이게 바로 H가 붙어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거와 상관이 없이 결국에는 주가의 등락률만 수익에 포함된 상품이고요. 반대로 H가 없는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환 노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환율의 움직임까지 모두 포함된 상품이다. 이것까지 수익률에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ETF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뒤에 H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환해지 상품인지 환 노출 상품인지 이게 또 같이 분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방금 환해지와 환 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환 노출 상품을 두 개를 겹친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환 노출 상품이 겹쳐져 있는 사진이 이제 올라오게 될 텐데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지금 겹쳐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로 겹쳐져 있어서 지금 선 하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요. 이 두 상품이 겹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는 KB 자산운용의 상품이고 하나는 미래에셋 자산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다 보니까 차트 흐름이 똑같다 보니까 지금 차트가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번째 환 해지 상품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 노출은 이렇게 겹쳐져 있었죠. 환 해지 상품 지금 보이시죠? 굉장히 그래프에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파란색이 환 노출 상품이고요. 빨간색이 환 해지 상품인데요. 우리 작년에 환율이 이제 1,400원대까지 올랐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환율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환 노출 상품이 당연히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을 포함했기 때문에 환 해지보다 상승 효과가 반영이 돼서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앞쪽에 있는 게 지금 이쪽 부분이 우리 환율이 상승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때는 환 해지 상품의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환율이 좀 안정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이때는 빨간색 환 해지 상품이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환 해지형이 환 노출보다 그 한 주당 가격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서 방어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3,000원짜리 환 노출 상품이 있다 그러면 환 해지 상품은 15,000원, 뭐 19,000원대로 좀 가격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에 지금 환율이 좀 상승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한다면 환 노출 ETF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H라고 적혀 있는 환 해지 상품이 ETF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노출과 환해지 상품에 대한 차이점을 또 같이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S&P 500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또 환율 변화에 따라서 선택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그럼 하나만 딱 고른다면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네, 오늘 이제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미국 S&P 500 ETF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뭐 한국 투자신탁에도 같은 상품이 있고 KB 자산운용에도 같은 상품이 있지만 제가 왜 미래에셋 상품으로 가져왔냐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시총이나 뭐 거래량, 거래대금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오늘 타이거 미국 S&P 500 ETF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상품을 좀 자세하게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운용사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상품이고요. 가격은 현재 1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ETF, 그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잖아요. 이게 네.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 직접 해외 계좌로 해외 주식 상품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환전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환율에 따른 이런 나의 손익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번거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해외 투자를 하려면 한 주당 30만 원에서 40만 원대에 거래가 되는데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13,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으로도 좀 부담이 덜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접근성도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순 자산이 1조 8천억 원 수준이고요. 이제 운용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모든 비용들을 다 합산했을 때 0.14%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총 보수로 14,000원을 보수로 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같은 지수를 추종은 하고 있지만 이 운용사마다의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처음에 우리가 좀 작게 시작했을 때는 수수료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S&P 500 ETF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만큼 이 수수료가 결국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을 모아보면 이 비용이 또 크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 운용 보수에 대한 것도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일 궁금하죠? 그렇죠? 네. 일단 1년 수익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작년에 그렇게 증시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36% 수익률을 가졌고요. 네. 또 이제 6개월 수익률을 본다면 1.56% 그리고 3개월 올해 1분기에는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상승을 올랐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3개월 수익률은 10%대였고요. 지금 최근 1개월 수익률은 4.05%로 지금 수익률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분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ETF 지금 이 상품도 분배금이 주어집니다. 40원인데요. 이제 1년에 분배금이 4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간 분배금은 한 주당 160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ETF에 대해서 또 오늘 상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중간에 수수료 이야기를 좀 주셔가지고 그러면 이 상품 자체가 수수료율이 다른 상품보다 좀 저렴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모든 수수료가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들어가는 게 맞느냐 한다면 뭐 네. 수수료만 보고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S&P 500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수수료가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아리랑 미국 S&P 500이 0.12%로 좀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셋 자산으로 가져온 이유는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총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져왔기 때문에 또 우리 입장에서도 거래가 잘 돼야지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팔고 원하는 시점에 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타이거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설명을 여러 가지 ETF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서요. 연희님이 콕 집어주셨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ETF로 함께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연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연희님 또 유튜브 하시죠? 네. 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주식캐스터 연희라는 이름으로 주식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좀 쉬운 방법들로 시장의 이슈들을 짚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주식 기초라던가 경제신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 유튜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초보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정이 된 채널이기 때문에 좀 주식 기초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경제 이슈를 좀 쉽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놀러 오셔서 같이 소통해 주셔도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또 토마토 증권 또 함께 사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깜짝 감산 이야기, 오펙 플러스에 따른 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들을 짚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재테크에서 ETF 상품 한 가지를 콕 집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